한국에서는 정말 밤 12시에 여성 혼자서 거리를 걸을 수 있나요? 혼자서 늦은 밤 지하철을 타도 괜찮을까요? 새벽에 편의점에 들러도 안전한가요? 유럽의 승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 승무원의 SNS에는 매일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녀가 올린 한국의 늦은 밤 거리 영상은 유럽 승무원들 사이에서 작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유럽의 치안 악화로 인해 많은 항공사 승무원들이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닌 새로운 꿈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승무원 소피입니다. 파리의 하늘을 날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제 직업을 부러워합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매일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일이 얼마나 멋질까 하고요. 하지만 요즘 저는 이 생활에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샤를 드골 공항으로 출근하는 길은 점점 더 긴장의 연속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평화롭던 파리의 거리가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주변을 계속 살펴야 하고 늦은 밤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택시를 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프랑스 에어의 유럽 노선은 주로 파리에서 암스테르담, 베를린, 마드리드를 오가는 단거리 비행이에요. 처음에는 이 짧은 비행들이 제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륙할 때의 설렘도 착륙할 때의 긴장감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특히 요즘 들어 승무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내에서 발생하는 승객들의 불안한 행동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동료들 중에는 위협적인 상황을 겪은 사람들도 있어요. 유럽의 치안 상황이 나빠지면서 항공기 내에서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죠.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테랑 승무원인 마리는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는 처음이라고 말하곤 해요. 젊은 승무원들은 더 안전한 노선으로 옮기고 싶어 하고 몇몇은 이미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해요. 하늘을 나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까지.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싶어요. 단순히 도시를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제 삶에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이에요. 매일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창 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문해 봅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더 나은 곳은 없을까? 파리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아래의 현실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만큼 많이 변해버렸죠. 파리 인천 노선의 첫 비행. 저는 23시간의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노선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아시아 노선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첫 순간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곳의 질서와 효율성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혼잡하지 않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48시간. 제게 주어진 체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저는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를 탔는데 이것부터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깨끗한 객실, 정확한 시간 준수, 그리고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승객들. 프랑스였다면 누군가는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규칙을 무시하고 있었겠죠.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거리로 나왔죠.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처음에는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혼자서 밤거리를 걷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명동이라는 번화가를 걷는데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심지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말이에요. 저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매웠지만 이상하게 멈출 수 없는 맛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지하철이 여전히 운행 중이었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취객이나 소란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전혀 경계심 없이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이것이 제가 찾던 것일까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질서 있는 사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파리에서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곳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근처 카페에 갔어요. 아침 출근길의 모습도 파리와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이곳에서는 단 이틀을 머물 예정이지만 벌써 제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 다시 파리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이 마치 제 마음속의 불안을 비추는 것만 같았죠. 한국에서의 48시간이 제 인생을 특히 한 달 전에 겪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늦은 밤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두 명의 남성이 제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어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고 결국 가방을 빼앗겼어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 후로 저는 밤 비행이 무서워졌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다고 해요. 이제는 늦은 시간에는 반드시 택시를 타거나 동료와 함께 다녔죠.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게 맞나? 하는 거였어요. 파리의 제 아파트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거리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죠. 이런 소리들이 이제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 질서 없이 밀치며 타는 사람들, 그리고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는 승객들의 모습까지.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휴게실에서 만난 동료 마리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 저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느낀 안전함, 질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마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소피, 내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한 것 같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항공사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 승무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지원 자격을 살펴보니 제 경력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제 경력, 파리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뉴스에서 파리 교회의 폭력 사태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어요. 처음 보는 한글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가득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한국에서 보았던 늦은 밤의 거리가 떠올랐어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항공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제출했죠.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매일 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웠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비행이 없는 날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죠.
처음에는 한글이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글의 제작 원리를 배우면서 이 문자의 과학적인 면에 매료되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죠. 특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동료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어요. 파리의 치안이 나빠지면서 많은 승무원들이 다른 항공사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마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용기 있게 결정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어. 그녀도 최근에 한국 취향 노선에 자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한국 항공사의 면접 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와 예절을 공부해야 했고, 한국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도 준비해야 했죠.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소피입니다. 이 한 문장을 완벽하게 발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파리에서의 좋은 직장을 두고 왜 그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하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겪었던 불안한 경험들과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점차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면접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있었죠. 한국에서의 48시간이 제게 준 강렬한 인상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그려보곤 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짐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파리에서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면접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일찍이었죠.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지원자로 오니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공항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면접장에 도착하니 저 말고도 많은 외국인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영어권 국가 출신이었는데 프랑스인은 저 혼자였죠.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면접실에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소피입니다. 한 달 동안 연습했던 한국어 인사를 하자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바로 마리에게 전화했어요. 마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해줬고 곧 다른 동료들에게도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 준비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비자 신청부터 아파트 계약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다행히 항공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인 멘토를 배정해 주어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첫 출근 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교육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예절을 배웠는데 프랑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더 섬세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중요시한다는 걸 느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제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이해해 주었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죠. 특히 제 멘토인 지연 씨는 업무 외에도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퇴근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도시의 안전함에 감동을 받아요. 늦은 밤에도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살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얼마 전에는 마리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도 한국 항공사에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제가 먼저 길을 열어준 덕분에 다른 동료들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출근해요.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도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 노선도 복잡한 서울 지하철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기내에서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할 때면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 SNS 계정에는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대부분 유럽의 승무원들이에요. 한국 생활은 어떤지, 급여와 복지는 어떤지, 한국 항공사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등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어요. 특히 치안과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올린 늦은 밤 퇴근길 영상이 유럽 승무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 들러 혼자 라면을 먹고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혼자 살기에 불편함은 없나요?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질문이 쏟아질수록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안전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발달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까지. 최근에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 친구 마리가 마침내 한국 항공사의 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곧 한국으로 올 예정이에요. 저는 그녀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그녀는 겪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져요. 외국인 승무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유럽 출신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승무원들이 있죠.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최근에 입사한 스페인 출신 승무원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바르셀로나에서 강도를 당한 후 트라우마로 고생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며 행복해 하더라고요. 회사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 승무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늘렸어요. 한국어 수업은 물론이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주 주말마다 새로운 외국인 승무원들과 만나 서울 곳곳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과 놀라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곳으로 오기로 한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외국인 승무원은 소수였는데, 이제는 유럽 각지에서 온 동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 온 승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탈리아 항공사에서 15년간 일했던 안나가 새로 입사했어요. 그녀는 밀라노에서 2번의 강도 사건을 겪은 후 이직을 결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호주나 캐나다를 고려했지만 제 SNS를 보고 한국을 선택했다네요.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한강의 일출을 즐긴다고 해요. 영국에서 온 마리는 런던에 늘어나는 범죄율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녀가 놀란 건 한국의 질서와 안전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항공사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승진 기회의 공정성에도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의 항공사들이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해요. 우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져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한국 생활의 팁을 공유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어요.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고 새로운 동료들의 정착을 돕고 주말에는 함께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10명의 유럽 출신 승무원들과 함께였죠. 해운대 해수욕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의 치안 악화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요. 특히 기쁜 건 제가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배 승무원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떠올라요.
그때의 제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되어준 것 같아 뿌듯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다는 것, 늦은 밤에도 산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 저는 드디어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가장 걱정하셨던 부모님이었기에 이번 방문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거든요. 부모님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항의 모습에 감탄하시더니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에도 계속 창밖을 주시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난다고 하셨어요. 제 집으로 모셔가는 길에 밤이 늦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어요. 편의점에서 간단히 장을 보고 한강변을 따라 산책도 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모님은 계속 놀라워하셨어요. 다음 날 제가 근무하는 항공사에 들르셨어요. 회사의 분위기와 동료들의 친절함에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이곳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낸 2주 동안 저는 한국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새벽 시장의 활기찬 모습, 첨단 기술이 넘치는 강남,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한옥 마을까지.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목욕탕 문화에 푹 빠지셨는데 이런 곳이 파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우리 외국인 승무원 모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유럽 각지에서 온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부모님은 이곳이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먼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포옹을 나누며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저는 더욱 확신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진정한 새 출발의 기회를 준 곳이에요. 여전히 프랑스인이지만 이제 제 마음의 반은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함을 느껴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럽의 승무원들이 이곳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새로운 희망이 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시는 승무원들이다 보니 치안에 대해 더욱 크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